우리가 힘이 0이다. 합력을 말하는 거지. 힘이 0이다. 운동은 어떤 운동이 나온다? 정지나 또는 등속 운동이 나온다. 등속 운동이란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이렇게. 근데 힘이 0이 아니며 심지어 일정하다. 이러면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무슨 운동? 등가속 운동을 하게 된다. 그러면 속도와 시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든지 이렇게 나오든지 어떻게나 나올 거야. 물론 힘이 일정하다는 건 운동 방향과 일치한 것도 있지만 반대인 것도 있겠지. 그래서 이런 운동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특히나 이 노란색 운동은 처음 속력이 0이며 그걸 우리는 정지 상태라고 하죠. 자, 오늘은 운동 방향이 한 방향이 아닌 비스듬히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해석할 거야. 자, 비스듬히 움직인다. 원래 이런 걸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파란색을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뭐하다고 부르죠? 반대. 그죠? 운동 방향과 등가속 운동 맞는데 힘의 방향이 반대인 운동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그렇다면 만에 하나 밑에서 위로 던지는 물체의 운동을 한번 봅시다. 수직으로 밑에서 위로 던지는 물체의 운동을 우리는 연직상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밑에서 위로 던지는 거죠. 속력 V로. 저 꼭대기 가서 정지하겠죠. 다시 떨어지겠죠. 이 물체가 다시 떨어지겠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엔 V가 되겠죠. 지표 근처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연직상방이라는 건 수직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운동. 이게 연직상방입니다. 자유낙하는 어떻게 돼요? 그냥 위에서 떨어뜨리는 거죠. 그럼 처음엔 속력이 이랬다가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는 이런 자유낙하 운동이 되겠죠. 연직상방 운동의 그래프를 그리면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연직상방 운동이에요. 바로 이 지점. 속도가 0인 이 지점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올라간 높이가 예를 들어서 h라면 요 면적이 h, 요 면적이 마이너스 h. 물론 요 시간 t면 얘는 et가 됩니다. 그런 식으로. 자유낙하는 속도가 점점점 증가하는 등가속 운동이죠. 시간과 속도의 그래프에서 처음에 0인 이런 운동이 나올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여기서도 얘들은 자유낙하를 하고 있다고 봐도 돼요. 대신 처음 운동 방향을 우리가 플러스로 놨기 때문에
T초 이후의 운동 방향은 마이너스라 저렇게 그려진 것 뿐이죠. 자, 근데 말입니다. 물체를 비스듬히 움직인다. 아, 이걸 포사체 운동이라고 하거든요. 포물선 운동,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지점에서 대포를 쏘는 거야. 포탄을 빵 쏘잖아요. 그럼 이 포탄은 분명히 하늘을 향해 날아가겠지만 우리는 여기서 운동 방향을 뭐 한다? 분해를 해보자 이거야. 사실 이게 합성이거든요. 벡터의 합, 분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자, 지금 이게 어떤 힘 때문에 지표에서 연직상방 자유낙하 일어나는 거야? 맞아요. 중력이라는 것은 지구의 중심 방향이잖아. 그리고 얘들은 가속도의 크기가 다 얼마예요? 9.8 m/s 제곱이죠. 그럼 지표면 선상에서 포탄을 쌓아 올린다. 이 운동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건 성분을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포탄이 지금 자 이렇게 가고 있어요. 포탄. 그러면 이게 수평 성분의 속도고 이게 수직 성분의 속도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 힘의 방향과 연직선상에 있냐는 거지. 수직이죠. 다시 말하면 빨간색 벡터가 중력의 영향을 받습니다. 중력, 포탄의 중력은 아래로 향하잖아요. 그러니까 빨간 색깔은 줄어요, 늘어요? 줄 수밖에 없고 얘는 아무런 힘을 받지 않아요.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그대로예요. 이렇게. 근데 수직 속도가 어떻게 된다?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들의 합이 여기입니다. 여기 있던 포탄의 위치는 좀 있으면 여기로 가는 거죠. 그러다가 동일한 시간대에 수평 성분은 계속 힘을 받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똑같아요. 얘가 0이 된 거죠. 이제 줄어서 0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얘는 옆으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와서는 수평 성분의 속도는 계속 V인데 이제 떨어지잖아? 중력 방향과 일치한 거야. 그래서 이러한 포탄의 운동이 이어져서 일어나게 됩니다. 저 수평은 공기저음 무시해야 돼요? 예, 공기마찰 무시하고 다 무시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쯤 온 이 물체는 다시 힘을 받겠죠? 그죠? 힘을 받아서 이쯤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가겠죠? 자, 결국 뭘 여러분들이 볼 수 있냐면 수직으로 올라갔다 내려오는 모든 마찰을 무시한다면 포탄이 수직으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그 시간과 비스듬히 쏜 이 물체의 시간이 동일하다는 겁니다. 다만 왼쪽의 성분은 수직 성분밖에 없었고 오른쪽은 뭐가 있었다는 거죠? 수평 성분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여기만 딱 잘라서 너희들 시험에 나와요.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으로. 그럼 이 물체 운동을 잘 살펴보세요. 어떤 사람이 물체를 던진단 말이야. 던져진 물체는 V의 속도로 날아가게 되는데, 이렇게 날아간 물체는 어디로 가겠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뭐를 받습니까? 중력을 받아요. 그래서 얘는 합력에 의해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길 가더라도 수평성분 속력은 그대로 V예요.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났으니까 수직성분은 좀 빨라졌겠죠? 그래서 얘들의 합, 다음에 요 위치에 왔을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물체 운동은 이렇게 간다. 여기서 중요한 거, 흰색, 노란색, 빨간색 중에 여기서 누가 제일 빨라? 노란색. 길이가 누가 제일 기냐고. 노란색. 이거 빗면이잖아, 빨간색은. 빨간색이 제일 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가 실질적으로 여기서 자유낙하를 시킬 거라고. 그럼 얘는 요렇게 위치가 똑같아집니다. 매 초, 매 순간이 위치가 똑같아져요. 더군다나 노란색의 수직 성분도 같습니다. 자, 요 지점 보세요. 요 지점은 A하고 B 중에 누가 속력이 빨라요? 비중이 누구죠? 예. B 아닐까요? 예. B는 빨간색이 속력이에요. A는 그냥 노란색이 속력이고요. 그러니까 합력이 더 세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이 물체가 떨어지는 높이 있죠. H. 이 물체가 날아간 길이 있죠. S. 얘가 누구의 영향을 받냐는 거예요. 일단 높이는 수직 성분이야. 그래서 등가속 운동입니다. 이걸로 풀면 됩니다. 이걸로 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중력 가속도가 9.8인데 3초가 걸렸다. 4초 걸렸다고. 4초 걸렸다라고 한다면 여기다 4초를 쓰고요. 여기는 4 곱하기 9.8 미터 퍼 세크가 되겠죠, 속력이. 그럼 이 면적이 H인 거예요. 이동거리니까. 얼마 나올까요? 이의 평균 속도가, 여기 평균 속도가 19.6이죠. 반으로 나눈 값이니까 19.6 미터 퍼 세크에다 뭘 곱한 거야? 이게 높이가 됩니다. (80.4m) 나오나요? 78.4m 맞아요?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수평 이동거리가 나오거든요. 높이 h, 그 다음에
수평 이동거리 S. 여기는 등속 운동입니다. V로 일정한 등속 운동. 그래서 이 V를 얼마로 놓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V를 이렇게 넣어봅시다. 그럼 이제 4초 때 땅에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시간에 의해서 4초 때 땅에 떨어지는 이런 운동을 하겠죠. 속도 10. 그래서 이 면적이 S다. 몇 미터 나옵니까? 40m 나옵니다. 이렇게요. 알겠습니까? 자, 이게 바로 비스듬히 던진 물체의 운동입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걸 이제 마주보고 던진다는 둥, 뭐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높이만 같다면 물체들은 수평 속도 어떻게 던지든 동일하게 떨어져요. 대신 양쪽 동일한 높이에서 양쪽으로 던져야지 둘이 만나게 하겠다. 막 집에서 딱 만나게 하겠다. 그러면 높이에서 떨어지는 시간이 동일해야 되겠죠? 근데 좀 더 수평 속도를 더 세게 던지잖아요. 일찍 만나요. 얘들은 어쨌든 간에. 알았지? 또 높이가 서로 다른데 만났다? 그럼 제가 보기에는 그 높은 데서 던진 물체보다는 낮은 데서 던진 물체를 좀 빨리 던져야 돼. 알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풀어보면 됩니다. 뉴턴은 만유 인력을 제한한 사람이지. 두 물체가 M1, M2의 질량을 갖고 있을 때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면 둘은 서로 당기는 힘이 무조건 있다. 그러니까 만물은 갖고 있다. 뭐를? 인력을, 이 뜻이야.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인력이 생긴다. 자, 얘를 A로 놓고 B로 놨을 때 A가 B를 당기면 이렇게 쓰고, B가 A를 당기는 힘, 이렇게 쓸 때 두 힘의 크기는 같을 수밖에 없다. 얼마로 같냐? 만유인력 상수주의 거리의 제곱에 두 물체 질량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자, 만유인력을 지구로 데려와 보면 이런 지구에 내가 이렇게 표시한다 해서 이 사과나무가 엄청 큰 건 아니겠지? 사실 점도 안 되는 이 사과가 있어요. 여기 사과. 여기에도 만유인력의 법칙이 작용한다고 생각해보자. 이 힘이 있고 이 힘이 있는 거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 두 힘의 크기는 어떻다? 같다. 이때 사과 질량을
M으로 논다면 이들은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데 거리는 얼마나 노냐? 그냥 지구 반지름 R2로 놓자. 사과나무가 너무 작으니까. 그래서 지구 반지름의 제곱 분의 사과의 질량, 지구의 질량. 그래서 요렇게 놓고 해석을 하면 이 힘으로 사과가 지구를,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것 같다. 자, 뉴턴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원천을 밝혔어. 근데 여기서 풀어야 될 숙제가 있어. 운동함에 있어서 왜 사과만 지구로 떨어지느냐는 거지. 똑같이 당기는데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얘 이론을 가지고 들어와. 이걸 운동법칙 1법칙이라고 그러거든. 물체 운동법칙의 1법칙은 갈릴레이의 관성이야. 자, 물체가 만약에 외부에서 작용하는 힘이 영이라면 그 물체는 자신의 모습을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다. 이걸 관성이라고 했어. 그래서 어떤 상태가 여기에 해당되냐면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는 상태라고 보면 돼. 이런 게 바로 관성 법칙이야. 이렇게 따지면 관성을 깨려면 이건 관성력에 비례하거든. 이게 가만히 보니까 얘에 비례하더라는 거야. 질량이 크면 그것들이 관성을 무너뜨리기가 어렵다. 뉴턴 운동법칙에 대한 첫 번째 법칙, 뉴턴이 이제 자기가 발견한 게 아니라 외부에 있던 원리를 갖고 들어온 건데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거야. 동일한 힘이라도 질량이 작은 사과는 관성력을 무너뜨리는데 질량이 큰 지구는 무너뜨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과만 일방적으로. 자, 두 번째 법칙은 물리학자라면 다 알고 있는 힘이 있으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 이 법칙이야. 그래서 실험을 해봤단 말이야. 자, 질량을 일정하게 놔. 그리고 F1, F2를 일정하게 작용했어. 물론 F1이 좀 세.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나오더래. 시간과 속도 그래프가 자, 이 그래프는 뭘 말하냐? 힘이 세면 가속도도 세구나. F하고 A는 무슨 관계다? 이런 관계를 설명하는 거야. 두 번째는 F를 일정하게 놓는 거야. 질량만 이렇게 해봤어. M1, M2. 시간과 속도 그래프를 봤더니
가속도는 질량에 반비례하더라. 이 둘을 합쳐서 F 이퀄 ma라는, 이게 응용이 된 게 중력이야. 중력에서는 가속도가 다 뭐야? G지. 일정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중력을 표현할 때는 mg로. 그래서 아까 여기서도 사실 우리가 사과의 중력을 계산하면 mg거든. 사과 질량을 m으로 놨기 때문에. 근데 그 힘이 얘랑 같아요. 그러면 이 m이 지워져서 중력과 속도는 물체의 질량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중력과 속도는 차라리 그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분의 그 행성의 질량에 비례하더라. 그래서 달은 지구보다 6분의 1이다.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자, 세 번째. 이걸 통해서 1, 2 법칙을 통해서 운동 법칙을 정립했다면 그 힘은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저거예요. 뉴턴이 말한 거. 힘이 작용이 있다면 그 쌍이 되는 반작용이 존재할 수 있다. 세 번째 법칙. 여기서 작용과 반작용은 두 쌍이다 보니까 힘의 평형, 두 힘의 평형과 좀 구분을 해야 돼. 우리가 이제 작용을 A가 B를 이렇게 한다면 반작용은 당연히 B가 A를 이거든. 근데 두 힘의 평형은 좀 달라. 그래서 요거를 구분을 하자. 두 힘의 평형과 구분. 자, 힘의 평형. 작용과 반작용. 여기에 존재하는 두 힘의 비교값을 보자. 첫 번째, 두 힘의 크기. 힘의 평형도 동일하고요. 작용, 반작용도 동일해요. 두 번째, 두 힘의 방향. 서로 반대입니다, 방향은. 근데 여기가 이게 차이예요. 두 힘의 작용점. 얘는 같아야 되고요. 얘는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합력이 얼마 될 수 있죠? 0이 될 수 있지만 얘는 0이 안 돼요. 합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표현하는 거냐? 이런 거라고 보면 돼요. F1을 A가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놓자는 거죠. 다시 A가 B를 당기는 힘 이렇게 놓으면 자, 이 F2가 누구냐는 거죠. F2가 C가 B를 당겨야 돼요. 하지만 얘는 B가 A를 당기는 힘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두 힘의 평형은 설명을 할 때 개체가 3개가 떠요. 3개가. 물론 작용점은 B를 일치하고. 그런데 작용과 반작용은 딱 2개예요. 이런 관계로.
알았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두 물체가 있어요, 이렇게. 이게 A라는 물체고 B라는 물체예요. 이건 지표. 물론 얘는 정지 상태죠. 이런 물체를 설명할 때는 제일 먼저 중력부터 표시합니다. 이렇게 중력부터 표현하세요. 중력부터. 중요한 건 위에 있는 힘의 작용점은 A에 있고 B에 있는 중력의 작용점은 B에 있다는 거죠. 그럼 뭐라고 할 수 있나 이게? 중력이니까 B의 중력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풀어낼 필요가 있다. 지구가 B를 뭐 하는 힘? 이 힘의 반작용은 뭘까요? B가 지구를. 그 이쪽에 어딘가 있겠죠. 지구 쪽에. 다시요. A의 중력 이렇게 써 있는데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에요. 반작용은 A가 지구를 당기는 힘일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얘들이 정지 상태니까 이 A만 가지고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죠. 그럼 위로 힘이 있어야죠. 이거 누구 때문에 작용하는 힘이야? B가 A를 뭐 하는 힘? 받치는 힘. 우리 이런 걸 수직항력이라고 그래요. 이게 힘의 평형 관계예요. 지구가 A를 당기면 B가 A를 받친다. 힘의 평형. 근데 여기서 B가 A를 받치면 반작용은요? 반작용. A가 B를 그렇죠. 그래서 이게 있어요. 이렇게. A가 B를 누르는 힘이 있다고요. 이 힘의 크기는 서로 작용 반작용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안에서 또 힘의 평형이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힘을 하나 잡아야 돼요. 지표가 누구를 받치는 힘? B를 받치는 힘. 그럼 B는 지표를 누르겠죠. 그게 무게로 나타나겠죠. 그죠? B가 지표를 누르면. 근데 여기 중요한 거. 만약에 A가 없어지면, A가 없어지면 이 힘의 크기 어떨까요? 줄어요? 그대로예요? 늘어요? A가 없어지면. 줄지 않는 그쵸. 이 힘이 없어지니까. 얘랑 같아진다니까요. 이런 것들. 자, 책이 책상을 떠받치면 반작용은? 책이 책상을 떠받친다. 네. 책상이 책을 누르는 힘. 누르는 힘.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죠. 이해갔습니까? 예. 이게 운동 법칙이에요.